진짜 매일 이렇게 한 달만 공부해보세요. 문장 독해 실력이 진짜 훅 늘 겁니다. 제가 다 세팅해놨으니까 쓰기만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대 정선배입니다.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단어 암기법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도움이 됐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단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장 독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어 노베이스 4, 5등급이더라도 이 훈련을 딱 한 달만 해보시면 2등급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올라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GPT스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하나로 문장 공부를 전부 올인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구체적인 공부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능 영어 공부의 전략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등급까지 올리는 것을 1차 목표, 1등급 컷인 90점 이상을 받는 것을 2차 목표로 삼아서 하나씩 단계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90점이든 100점이든 모두 똑같이 1등급입니다. 만약 내 목표가 1등급이라면 우린 이제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2등급이 목표라면 80점 이상만 받으면 되고요. 만약 내가 지금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일단 2등급까지 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면 2등급이 될 때까지 필요한 공부와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린 8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대체 이 80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점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80점이라는 막연한 점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작년 수능 시험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문제들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제들을 다 맞으면 78점이 됩니다. 여기에 한 문제 정도 찍어서 맞춘다. 그러면 8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면 내가 2등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명확해져요. 그냥 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제들을 다 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문제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장 쉬운 유형부터 차근차근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듣기입니다. 듣기 17문제를 다 맞춘다. 그러면 37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맞고 나머지 다 틀리면 7등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번 목적, 19번 심경변화, 그리고 4페이지의 도표와 일치불일치 4문제를 다 맞으면 12점이 올라서 49점이 됩니다. 그럼 6등급이죠. 여기에 한 문제 정도 만약에 찍어서 맞춘다. 그러면 5등급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 주제, 요지, 밑줄 문제, 요약 문제 이렇게 총 6문제를 더 맞으면 13점이 올라서 62점이 돼요. 그럼 4등급이죠. 여기에 맨 뒤 장문을 다 맞으면 11점이 올라서 73점이 됩니다. 그러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29번 어법, 30번 문맥상 낱말까지 다 맞으면 78점이 됩니다. 여기서 딱 한 문제 정도 찍어서 맞추거나 쉬운 빈칸이나 순서 삽입 문제 한 문제 맞추면 80점이 됩니다. 그러면 2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 유형 순서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단계가 뭐였죠? 듣기였죠. 지금 내가 듣기를 한 문제라도 틀린다. 그러면 저거 실수예요 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듣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실수로라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파트예요. 심지어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가 되면 듣기를 하는 중간에 독해 문제도 몇 개 풀어야 되는데 듣기 실력이 확고하지가 않으면 이 독해를 중간에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어 모의고사에서 시간 단축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틀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듣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근데 듣기를 공부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듣기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딱 3문제만 매일매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 3문제 중에서 가장 안 들렸던 한 문제를 딕테이션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영어 문장을 받아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듣기를 틀리시는 분들 혹은 영어 듣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딱 이것만 해도 영어 듣기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어는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 탐구를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영어까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매일 꾸준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 성적은 생각보다 금방 오릅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주는 것이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영어 듣기를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무슨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3이라면 수능 특강 영어 듣기 편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고3이 아니라면 그냥 시중에 있는 영어 듣기 교재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준비됐다면 우리는 매일 3문제를 풀고 그중에 한 문제를 딕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뭔가 귀로 들었을 때는 대강 알겠는데 막상 문장을 적어보려니까 이걸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딕테이션의 목적은 내가 이걸 완벽하게 적어내는 거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딕테이션을 굳이 시키는 이유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딕테이션을 막상 시켜보면 한 문장을 적기 위해서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를 듣게 돼요. 근데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야겠죠. 이렇게 한 문장을 받아 적기 위해서 그 문장을 4번, 5번, 6번, 많게는 10번, 20번까지 듣게 되면 이 과정 자체에서 그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그러면 딕테이션 하면서 내가 이 익숙해졌던 문장 구조들을 통해서 독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딕테이션 하는 기간을 그냥 단순히 듣기를 다 막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우리가 독해 훈련할 때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듣기 훈련과 딕테이션을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바로 3문제를 맞은 날이 3일 연속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거기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 틀리고 있는 친구들은 듣기만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단어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듣기 훈련을 다 끝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독해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이 문장 독해 훈련은 수능 특강이나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표시된 그 문제들 있죠? 그 중에서 18번 목적, 19번 심경변화, 그리고 4페이지의 도표와 일치불일치 유형부터 접근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 특강이나 유형별 기출문제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라면 해당 유형에 있는 페이지만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거다. 그러면 각 회차 모의고사에서 해당 유형만 골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제대로 풀리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문제를 맞춰보겠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문장 구조 자체를 제대로 독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눈에 띄는 키워드 위주로 대충 내용을 때려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2등급을 받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그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 유형들은 내가 문장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이 기본기만으로도 뚫리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기를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대신에 그냥 그 글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와 문장 구조만 제대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한 문장을 쭉 읽고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주시고 뜻을 확인한 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어 수첩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이 단어들은 추후에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단어를 다 찾았다면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해석을 시도해봅니다. 만약 여기서 문장 구조가 잘 들어오고 해석이 잘 돼요. 그러면 그 문장은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단어를 다 찾았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문장은 내가 오늘 공부해야 할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일단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그 문장을 그대로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주시고 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부터 정말 특이한 구문들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분석하라고 하면 사실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학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어 문장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GPT-4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료고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영어 공부하실 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챗GPT에 들어가시면 여기 좌측에 GPT 탐색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GPT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의대 정선배 이렇게 치시면 한의대 정선배 영어 문장 분석기가 뜹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 5형식 분석, 구문 분석, 단어, 예문, 테스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채팅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이 문장 분석해줘 라는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밑에 메시지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내가 궁금한 문장을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일단 맨 처음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해줍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뜻과 예문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문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문장을 크게 분석을 해준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꺼번에 분석을 해주고 구문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해석이 나오는데 의역까지 같이 나오니까 의역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빈출구문이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빈출구문을 연습할 수 있는 비슷한 문장 구조 예문도 같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어 해석 테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해석해보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단어까지 같이 정리해달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 밑에서 확인을 해보신 후에 이 위쪽에 있는 영어 문장을 해석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이 정도까지 씹어 먹게 되면 그날 공부는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답을 알고 싶으면 여기 정답 이렇게 치면 정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한 문제 더 출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GPT스가 알아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똑같이 정답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이 GPT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하루에 딱 한 문장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한 문장 딱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너무 어려운 문장이라서 그 문장을 읽자마자 이 GPT스를 켜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문장이 많아서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문장을 완전히 씹어 먹어보는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문장 구조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10문장, 20문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문장 독해 훈련을 하실 때는 내가 이 지문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모르는 문장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거기서 독해를 멈추고 문장 분석을 한 다음에 그날 공부를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문장 독해 실력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등급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안정 2등급까지 확보가 됐다. 그러면 1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빈칸이랑 순서 삽입을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유형은 푸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이때는 인강을 활용해서 이 빈칸이랑 순서 삽입을 어떻게 푸는지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따로 학습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적용 연습을 하다 보면 1등급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차근차근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4, 5등급 노베이스 학생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2등급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는 이만큼 높은데 지금 내 상태는 그 목표랑 너무 멀어서 이걸 진짜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제가 진행해 나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멀어 보인다면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현재 내 상태가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잘게 쪼개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어 공부법을 말씀드릴 때도 그냥 단순히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구문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2등급까지 가기 위한 전략과 2등급이 확보가 됐을 때 1등급까지 가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2등급으로 가기 위한 전략도 정말 잘게 쪼개놨었죠. 이거를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할 때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태도거든요. 내가 지금 1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2층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해봅시다. 지금 내 앞에는 20개의 계단이 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20개의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하세요? 한 개씩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혹은 내가 다리가 길다 그러면 2개씩 밟아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다리가 긴 사람이라도 20개를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건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 내 현재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까지의 세부 단계들이 파악이 됐다면, 즉 내 현재 상태와 목표까지 가는 데 필요한 그 계단들이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조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반복해서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한 번에 하나씩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조급하고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느껴질 때는 마음속으로 한 번에 하나씩 이라는 말을 4번, 5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하나의 과제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공부법 영상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